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QM6 경유 첫 번째 거, 휘발유 두 번째 거. 처음에 나왔던 QM6는 LPG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더 뉴 QM6부터 경유, 휘발유, LPG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유 이렇게 해갖고 차근차근 안내를 해드릴 텐데, 오늘이 22일이 아니고 자료를 만든 게 5월 20일 이날 녹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어요. 오늘은 25일입니다. 자, QM6 경유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출시 시기는 2016년 9월 1일부터 출시를 했고, 제 생각에 적정 시세는요 900만원 초부터. 자, 생각해보세요. 900만원 초부터라고 하면은 900에서 1000이면은 고를 수 있겠구나, 차가 많겠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를 차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900만원대 짜리 차가 무조건 아닌 것도 아니다. 제일 싼 거는 700만원부터 있긴 있었는데 7, 8, 900 사이로는 뭔가 안 땡기고 소개 안 해드리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제 생각에는 12만 킬로 미만으로 봤을 때 적정 시세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800만원짜리가 나을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가 있고, 제 경험상 싼 것들은 항상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말이죠, 싼데 엔진하고 미션 괜찮고 휠 스크래치 다 있고 어디 교환이 막 딱딱딱딱 있어도 난 사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역시 확률이에요. 중고차는 확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딜러가 키로수 많은 것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미션일 수도 있습니다. 키로수가 많은 게 나요? 키로수가 짧은 게 나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키로수 짧은 게 확률적으로 나을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카본 슬러지, 엔진 소개대, 인젝터 노즐, 각종 호수, 머플러, 부식, 파손, 누유, 염화칼슘에 대한 노출, 비, 바람, 눈, 돌멩이 이런 것들에 노출이 덜 된 차가 훨씬 난 거예요. 그만큼 안 탔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1000km에서 15,000km 정도는 일반적으로 탈 텐데, 요거는 왜 이렇게 안 탔지? 5만 밖에 안 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5만이면 적당히 탄 거예요. 자, 주변에 주말에만 차를 타시는 지인분이 꼭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평일에는 대중교통 이용해갖고 출퇴근하고 주말에만 가족과 함께 내지는 집에서 있다라고 한다면은 2주에 한 번씩 차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차를 타지만 어디 누구 만나러 갈 때는 차 가끔씩 근거리만 이동하고 장거리는 거의 안 하고, 장거리 할 것 같으면 또 역시 KTX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렌트라든지 그러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연식은 한 4, 5년 됐는데, 예를 들어서 키로수는 2, 3만 밖에 안 되는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는 시트도 그만큼 안 탔을 테니 무조건은 또 아닙니다. 확률이잖아요. 중고차는 확률입니다. 2만 킬로, 3만 킬로 탔는데 애기가 2명, 3명 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시트가 나만 나겠습니까? 뭐 색연필, 크레파스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다라든가 무조건 또 아니에요. 확률이에요. 제 생각에 그나마 적정한 차량을 볼만한, 좀 괜찮을 만한 확률은 900에서 1900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은 앞에만 보시죠. 그쵸? 그러면은 확률이 좋겠습니까? 뒤에가 확률이 좋겠습니까? 근데 제 말씀도 그거예요. 이 뒤로 갈수록 안 사고 싶거나 아니면은 더 뉴 QM6 사지 그러면은 뭐 1900까지 주고 누가 QM6 사? 이러신 분도 계실 수가 있단 말이죠. 동의해요. 그러니까 반을 딱 잘라서, 반이면은 500이니까 500 더하면 14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1450이라고도 했는데 1400 정도라고 칠게요. 뭐 수치야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제가 이거 잘못 체크한 거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무조건 정확한 건 아니니까 한 이 정도에서 1000에서 1400 정도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1400까지 잘 안 보실 거예요. 그냥 1000만원 초 이렇게 딱 잡으실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키로수를 맞출 수 있습니까? 원하는 색깔, 원하는 등급 맞출 수 있습니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고 뭐 하나를 포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조사일 날짜 기준으로요, 유사고 무사고 다 포함해서 키로수 예를 들어서 30만 킬로는 없었던 걸로 기억나지만 모든 키로수, 모든 색상, 수도권 전체의 대수가 120대 정도 됐었고, 앞으로도 들어오는 차도 있고 나가는 차도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대에서 20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100대가 넘어가면은 좀 넉넉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50대 미만이면은 조금 까다로워지고, 조건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6만 킬로 이하, 흰색, 알리, 썬루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비게이션은 S링크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든가, 사고는 단순 교환 포함 무사고였으면 좋겠어, 단순 교환은 그냥 겉에 뭐 하나, 둘, 셋까지 4개부터는 조금 뭔가 찜찜하니까 렌트 이력은 없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을 넣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대수가 10대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우 적은 대수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고르시는 거기 때문에 점점 좋은 차 구매할, 여러분 마음에 드실 만한 구매할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중간에 끊어가서 죄송한데 삼천포 죄송합니다. 딜러 매매단지 가시면요, 이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이 뭐 카메이저, 메가엠, 카모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지지오토 요즘에 뭐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각 매매단지 각 조합마다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수도권 안에 인천, 부천, 김포, 안산, 광명, 용인, 평택 등에서는 거의 이 카메이저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엠파크 딜러가 메가엠이라는 전산이 있는데, 물론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예 안
만원드리고 안 쓰시는 분도 계시다 라고 또 알고 있어요. 여하튼 많은 딜러들이 공통적으로, 왜냐면은 많은 딜러들이 있는 쪽에서 매입 딜러는 본인이 직접 파는 경우도 있지만 매입하느라 온종일 정신이 없고, 그래서 보통은 금액을 이 딜러 전산에 그 공통으로 놓고 다른 알선 딜러들이 판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이거 다 제 차가 아니라 다 남의 차예요. 제 사이트인 클린카즈.com을 검색을 하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차 99.9% 이상이 제 차가 아니라 남의 차예요. 남의 차를 왜 올렸냐? 엔카랑 비교해봤을 때 엔카가 더 싸던데?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똑같은데? 라고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이 딜러 전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기 때문에 알선 딜러들이 남기고 싶은 딜러도 있을 것이고 정직한 딜러도 있을 것인데, 장사꾼들 아닙니까? 100%가 99%가 아니라 100% 딜러들이 다 장사꾼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의 분들이 마진을 좀 남기시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안 판다. 예를 들어서 700에 올렸어요. 이 차를 갖고 있는 딜러한테 전화해서 얘 이거 쿠퍼 컨트리맨 1.6 이거 얼마 입금이 들어가죠? 보통 코드라고도 하고 전산 금액이라고도 합니다. 카메이저에는 700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얼마 들어가야 돼요? 650 주세요. 그럼 50만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손님한테 돈을 50만원 다 깎아드려도 되고, 아니면은 정찰제라고 뻥치고 안 깎이는 차는 99%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있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든 빼려고 했는데 못 뺀 차도 있긴 있었어요. 부천이라는 지역이 조금 다는 아니고 확률이에요. 중고차는 확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천이 좀 덜 빠지는 경향도 있고 안 깨끗한 차도 좀 덜어 있을 수가 있는데 확률이에요. 확률. 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깨끗하게 관리를 열심히 하시고 금액도 잘 빼주시는 딜러가 있는 반면에 관리도 안 하고 금액도 안 빼주고 그런 딜러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역별로 문화는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확률입니다. 확률. 환경 설정 얘기하려다가 좀 3000% 살짝 빠졌는데요. 여하튼 요거는 대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대에서 20대 정도 왔다리 갔다리 좀 한다. 제일 싼 차는 700인데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딜러한테, 예를 들어서 아는 딜러한테 물어봐요. 민용아, 요즘에 QM6 얼마나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보통 주변 지인들이, 축구하시는 분들, 친구, 아니면 아는 형, 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한 900에서 1900 사이인데 텀이 크네? 1000만원 텀이씩이나 돼? 예, 근데 900짜리는 900짜리인 이유가 있죠. 더 싼 것도 있어요. 700짜리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500 이상 주는 거는, 그럴 거면 또 계속 올라가요. 더 뉴 QM6 이렇게 또 올라가고, 한데 또 키로수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통 조언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한 1500, 1400 이 정도를 보셔도 비싼 금액은 아니고 합당한 알리, 시그니처, 풀옵션, 썬루프도 있고 흰 색깔에 S링크도 들어가고 시트 깨끗하고 사용감 덜하고 무사고도 무사고고 렌트 이력도 없고, 그렇게 선호하실 만한 그런 조건으로 향해 가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금액이 좀 있다. 여러분들께서도 양질의 차를 매입했어요. 키로수도 짧고 흰 색깔에 상태가 좋단 말이에요. 사고도 뭐 있어봐야 휀다 하나? 휀다 하나도 안 나왔어요. 성능 기록부에 성능 점검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앞 범퍼 도색은 하나 있던 걸 확인을 했는데 일단 완전 무사고래요. 성능 점검 기록부에. 잘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싸게 파실 겁니까? 아니면 시세에 맞게 올리실 겁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장사꾼인 딜러 입장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쵸, 시세에 맞게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안 팔려요. 그것보다 약간 싸야 돼요. 50만원 싸게 올리면 금방 나갈 가능성은 있는데 확실하진 않고 그 사이쯤, 판매되는 시세에서 50만원 밑에 그 사이쯤으로 일단 걸어 본단 말이죠. 그러면 전화가 안 와요. 일반적으로. 왜냐? 손님들은 더 싸게 사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전산에 올리는 금액이 실제로 소비자분이 구매하실 금액이 아니라 알선 딜러들한테 맡기니까 알선 딜러들이 많이 남기려고 하면 손님은 부담되니까 안 사겠죠. 근데 좀 조건을 주면은 사겠죠. 싸게. 그렇잖아요. 근데 알선 딜러들이 어느 정도는 웬만하면은 붙이는 확률이 좀 있다라는 거고, 무조건은 또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제 생각에는 한 1200, 1300, 1400 정도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1500 이상 그냥 QM6는 안 사실 거다. 특히나 경유는. QM6는 휘발유죠. 휘발유. 많이 선호하시는, 제가 봤을 때는 7, 80% 분들이 선호하시는 차가 휘발유인데 경유는 120대잖아요. 휘발유는 몇 대 있을까? 121대? 이게 맞을까? 자, 제가 잘못 조사한 걸 수도 있습니다. 수정해볼게요. QM6에 그냥 QM6 수도권 서울 제외한 수도권 전체 휘발유 차량은 그냥 다 포함해서 129대 비슷하네요. 129대가 있는 겁니다. 120대 정도 있어요. 제일 싼 차는 휘발유는 700만원짜리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정 시세가 아까는 900부터였나요? 근데 휘발유는 인기가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키로수가 짧은 차 위주로 있을 수도 있고 옵션 많은 차 위주로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대동소이 비슷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세가 좀 더 있다. 왜냐면 선호도가
대수가 더 있기 때문이죠. 대수가 이 정도 129대 정도 있다라는 거는 희소식입니다. 100대가 넘으면은 되게 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나마 고를 만한 차가 비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1300에서 2100 사이니까 700에 800, 400 더하면 1700 정도 준비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 근데 많은 소비자분들께서는 유튜브에 싸게 파는 거 많더라, 무슨 얘기하는 거냐, 1700 주고 살 것 같으면은 누가 QM6 사냐, 더 뉴를 사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유튜브가 제 생각에는 무조건 이것도 확률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유튜브가 여러분들 시세를 배려놓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딜러들이 차를 매입할 때 키로수 많은 차를 일부러 매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 매입하는 경쟁률이 키로수가 적당한 차에 비해서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 텀은 아니더라도 매입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300에 팔리는 차를 매입을 할 때 1200, 230 정도 매입을 하고, 진짜 많이 주는 딜러는 1240 이렇게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낙찰되는 단가가 1300에 팔리는 차 같은 경우에는 1200 뭐 25만원 뭐 이런 식으로 매입이 될 확률이 있어요. 원리를 보죠. 1225만원에 매입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상사 이전비가 상사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충 15만원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광택을 할 때 대충 10만원 잡겠습니다. 그리고 탁송비가 일반적으로 수도권 안에서 했다고 쳤을 때 5만원 대충 잡고, 기름값 한 2, 3만원, 3만원 정도, 성능비 대충 2, 3만원, 2만원 정도 그냥 반내림해서 잡아보면은 외판 수리를 하나도 안 했을 때 126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1300에 팔릴 거라고 자신이 있는 차라고 한다면은 바로 판매됐을 때 40이 남는 걸 텐데, 40에서 13.3% 세금을 뗍니다. 그러면 53,200원, 40 빼기 5.32, 그러면 이 딜러는 34만 68만원이 남는데, 이런 식으로 한 달에 차를 15대를 매입해서 팔았다고 쳐요. 그러면은 520만원 남는 겁니다. 잘했을 때. 근데 15대를 잘하는 딜러가 많지가 않죠. 그리고 모든 차가 이렇게 30 얼마 이렇게 다 남는 게 아니고, 어떤 차는 마이너스가 진짜로 실제로 납니다. 그리고 어떤 차는 뭐 100만원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따졌을 때 얼추 평균치가 5, 6, 700 정도 될 수도 있고,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요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각자의 노하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달은 200 벌고, 어떤 달은 900을 벌고, 어떤 달은 350을 벌고, 어떤 달은 600을 벌고, 이렇게 누가 막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보니까 편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거는 매물일 거예요. 오늘은 5월 25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간은 새벽 1시 14분입니다. 자, 더 뉴 QM6로 넘어가 볼게요. 출시 시기는 2019년 9월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 조금 틀릴 수도 있는 점, 근데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좀 약간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나름 조사를 했다. 많은 분들께서 들 찾으시는 10분이라고 하신다면, 구매하실 분이 10분이라고 한다면 한두 분에 불과한 경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수가 많이 안 팔려서인지는 모르겠어요. 9대 있었다라는 건데, 볼게요. 더 뉴 QM6의 디젤만 보면은 맞네요. 대수 9대 있었습니다. 휘발유는요 대수가 64대, LPG는요 자 100대 있는 거예요. LPG가 많이 팔렸나 보죠. 그래서 9대, 63대 얼추 비슷하죠. 이거 조사한 거는 사실 5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얼추 비슷하잖아요. 이것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9대 똑같았고, 휘발유 63대였는데 휘발유 한 대 늘어났네요. 그렇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차가 빨리 팔리는 것도 있고 안 팔리는 것도 있고, 팔렸다가 몇 대 더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한 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되면은 제가 편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양이 늘어나면 좀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를 제가 싸게 불러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저한테 문의가 더 오지 않겠습니까? 제일 싼 거는 1300인데 1300부터 보시면 돼요 라고 왜 안 하고 1600부터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오늘의 조건은 12만 킬로에 단순 교환은 포함입니다만 큰 사고 없이 그냥 적당해 보이는 거를 보니까 1600부터는 보셔야 된다 라는 건데, 무조건 또 확실한 건 또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말이죠. 근데 싸면 싼 이유가 있다, 다시 한번 도돌이표식으로 반복 학습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의 텀이 이게 400이고 이게 700이니까 1100이라고 쳤을 때 550을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0 언저리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시세가 차값만 봤을 때 문의가 와요. 더 뉴 QM6 휘발유 차는 얼마 정도 하나요? 유튜브 영상 보셨나요? 예, 봤는데 한 뭐 1600부터도 있다고 하셨는데 1700, 1800은 어때요? 모르죠. 봐야죠. 제가 몇 대 한번 골라볼 테니까. 근데 한 2000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요? 좀 2000 밑에는 좀 별론가요? 아니요, 보긴 볼 텐데 일단은 저한테 여유를 좀 더 주시면 제가 좀 더 고르기가 수월합니다. 무조건 제가 2000에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긴 한데, 보세요. 이게 2000이 넘어갔고 중간 금액 2150이니까 이 정도는 보셔야지 좀 여러 개 고르시기에 여유가 있지 않으실까요? 근데 제가 팀장님 2000 한 200까지는 이 두 대 비용 다 포함해서 쓸 수가 있는
있는데 그거 넘어가면은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LPG는 어떤가요? 휘발유가 나요? LPG가 나요? 휘발유가 무조건 낫잖아요. 뭐 휘발유만 나올 겁니다. LPG가 무조건 좋잖아요. LPG만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휘발유의 장점은요, 힘이 좀 더 있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떨림이 좀 덜하긴 하죠. LPG나 휘발유는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그냥 고정관념적인 생각인데, 휘발유가 덜 떨려요, LPG가 덜 떨려요? 이거는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둘 다 타면 적응하고 나면은 조용한 거는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여하튼 LPG는 액화 천연가스이지 않습니까? 가스라는 거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압축이 돼 있으니까 액체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바깥에다가 놓으면은 이제 바로 증발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휘발유 같은 거 아닌가? 이게 성분 자체가 뭐 다르니까 LPG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LPI 엔진, LPI는 뭐예요? 그냥 LP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PG 연료가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다. 뭐 기화식이고 뭐 아무튼 그 부분은 좀 까먹긴 했는데, LPI 방식이 뭐 좋은 거다 뭐 그렇긴 한데, 그거는 제쳐두고 그냥 LPG 연료가 들어가는 엔진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은 쉽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일 싼 차 1300부터 있었고, 휘발유가 소비자분들은 1600에서 2100까지만 보시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래서 딜러들이 이 사이에 있는 매물을 매입하는 걸 더 선호하지, 2500에 판매되는 차를 매입하는 거를 좀 까다로워하고, 텀을 더 오히려 내용이 더 좋은데, 그래서 매입을 할 때 좀 기피를 하게 되니까, 오케이, 대기업 중소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자가 나올 확률이 적은데 우리가 가져가서 우리가 좀 더 붙여서 팔아도 이거는 하자가 안 나올 테니, 게다가 또 성능 보증보험을 손님이 추가적으로 또 들면은 좋지. 그냥 이제 자체적인 현대 기아 오토벨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가 아마 나올 거예요. 7월부터 한다고 하는데, 영업을. 아무튼 K카 같은 경우에도 차 뭐 1개월 추가 연장, 3개월, 6개월, 1년 이런 게 보통 돈 더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내용이 좋은데요, 애시당초. 그러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매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능 책임 보험을 어차피 낼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추가적으로 그 보증보험 드는 경우 사례는 좀 흔치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하튼요, 손님이 보시는 시세와 제 생각 적정 시세가 조금 상이하고 거의 동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접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PG 같은 경우에 10만 미만, 12만 킬로 미만으로 봤을 때, 무사고 단순기간 포함 심한 거 말고요, 봤을 때 1700 정도부터 2700 사이인데, 중간 적정 시세는 1000만원 차이니까 500 더했을 때 2200인데, 원래는 2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거 만들 때 좀 정신이 없었나 보죠. 만원이 중간 적정 시세. 소비자분들 선호하는 시세는 1500에서 2200 사이다. 왜냐면 키로수 뭐 되게 짧게 보시는 분들도 이 정도. 근데 2400까지 보시는 분들은 흔하지가 않다. 대수는 100대 좀 넘었었나요? 여하튼 제가 지금도 피곤한 상태입니다. 제일 싼 차는 또 900만원짜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인기가 지금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대수도 좀 넉넉하지 않는. 제일 비싼 차는 또 3200이에요. 이 정도 합니다. 이제 이 가격까지 할 필요가 있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 2000 언저리 왔다 갔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조건을 막 더 좋게 하고 막 썬루프에 영업 용도 이력 없고 뭐 하면 2300-400 되는 게 비싼 게 아니에요. 나는 한 10년 타려고 사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는 게 나중에 수리의 확률도 덜하고 구매할 때 더 깔끔한 느낌을 얻으실 확률이 높은 거는 비싼 차예요. 2500 넘어가면 진짜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조차도 들어요. 그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영상 아래 댓글란에 제가 링크를 좀 각각 이렇게 QM6 경유 뭐 2세대 뽑고, 휘발유 뭐 2세대, 많게는 5대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밑에 남겨보려고 합니다. QM6 같은 경우에 이제 미션이 CVT 미션이 보통 들어가는데, 연속 가변 변속기의 약자로 기어비를 무한대에 가까운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변속기입니다. 연비가 일단 좋다는 특징이 있고, CVT 변속기는 기어비를 효율적으로 조절해서 연비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 부드러운 변속이, 이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계단은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봤을 때 연속적으로 조절해서 변속 충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크기가 작다. CVT 변속기는 기존 자동 변속기보다 크기가 작아서 패키징에 유리합니다. 무게가 가볍다. CVT 변속기는 기존의 자동 변속기보다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된다. 단점으로는 생산 단가가 높다. 정비가 까다롭다. 이게 문제죠. 나중에 수리를 하려고 하면은 수리비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출력 차량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고출력이라고 한다면은 토크 뭐 35 이상 이런 느낌이려나? 변속감이 CVT가 이렇게 돼 있는데도 오히려 떨어진다. 근데 뭐 적응되시고 하고 예열을 잘 해야 됩니다. 상당히, 엄청 상당히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뭐 5단 미션, 6단 미션, 8단 미션이 1, 2분 이제 예열을 하고 이렇게 미션 변속 몇 번 해주고 하면은 예열이 된다라고 봤을 때, 이 CVT는 한 4, 5분 정도 있어야지 조금 느낌이 약간 좋아지나? 냉간시에서. 여하튼 변속감이 좀 떨어진다,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수리를 해야 될 제 SUV
SUV를 매입과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때 들었던 생각은 SUV는 미션을 이 차 수명 전체 중에 한 번 정도는 미션이 나갈 확률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예열도 잘 안 하고 그냥 스무스하게 출발해서 스무스하게 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이제 때려박는, 그리고 제 스타일이 그래요. 좀 세게 출발해서 급하게 쓰진 않아요. 여유있게 쓰려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차에 무리가 가고 좀 수리의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차를 한번 골라볼게요. 제가 어떤 식으로 고르는지. 자,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무거나 찍었을 때 제가 주의 깊게 보는 주된 요인은요, 일단 순서대로 보실게요. 검사 유효기간, 정기검사 있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이 뒤로 한 달 더해서 하루를 빼는 거니까 내년 4월 28일까지입니다. 튜닝 있는지 렌트 없는지 보고요. 키로수 대충 한번 살짝 봐주고, 그 다음에 사고가 어느 정도 이제 그림도 한번 보고, 요것만 있으면 살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트렁크 플로어 안쪽까지 먹은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먹은 게 아니까, 엔진룸 안에는 먹은 게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우리나라 모든 분들의 성격이 다르니까. 근데 이 점검자 의견란의 밑으로 조수석 쪽 오른쪽에 인사이드 패널 쪽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세 판금이 있었다. 전체 두 번 중에 수리비가 1842만원. 그러니까 나누기 2 하면은 9입니까? 900? 한 건에 900. 정말 센 겁니다. 저 같으면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사거든요. 근데 이 점검자 의견란을 안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이 날짜가 이제 5월 말 정도가 지금 이 영상 녹화 날짜로 됐는데 차가 2월 달에 들어왔대요. 그러면은 진짜 안 팔린 거거든요. 3개월 정도 된 거면은 그 안에 3개월 동안 거의 2달 안에 팔려고 노력을 많이 할 텐데, 이 차는 5월 달에 들어온 차입니다. 근데 사고 유무가 제가 좀 이제 선호하지 않는 앞뒤 사고예요. 좀 안쪽까지 먹었다. 여기 12번도 개인적으로 무사하진 못했을 것 같은데, 추측입니다. 무조건은 아니에요. 중고차는 확률이기 때문에 경험상의 확률을 유출해보는 겁니다. 근데 시트는 엄청 깨끗하단 말이죠. 애지중지 탔었나? 시트 여기만 보더라도요,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능을 이렇게 보더라도요, 사고 이력 특별히 안 보더라도, 근데 다행인 거는 이 정보만 봤을 때 살만한데 하실 수도 있는데, 다행인 거는 요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행입니다. 안 보이는 성능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휠 스크래치 4짝이 다 보이는 건 아니까 한 짝이 깨끗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않고요. 타이어 2짝 정도는 8만 정도 탔으면은 2짝 정도는 갈아야 될 가능성이 있고, 경험상 4짝을 갈아야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진도 옵션은 옵션 정보랑 보시는 게 아니고, 요게 다 없어서 체크가 안 된 게 아니라 사진을 보면은 있는 게 핸들 열선이 여기 없잖아요. 체크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핸들 열선 여기 있는데 없다라고 체크가 돼 있어요. 사진 보시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부분만 그냥 대충 찍어도 딜러들 상대로 보는 거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제 사이트 클린카즈 COM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옵션 정보랑 보지 마시고 사진에서 하나하나 긴 내비가 들어가네, 뭐 이렇게 알아주시면은,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고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을 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어온 날짜가 요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사이트를 보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금액들은 전부 다 정찰제가 아니라 99% 다 깎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고르시기 어려우시다 하면은 대충 시세 공부만 해주시고요, 제가 골라드리겠습니다. 뉴라이즈가 949만원이네 제가 적정선으로 보지는 않는데, 그냥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엄선해서 올리지를 못합니다. 한 대 한 대 2만 대 가까이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제가 추천하지 않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벌써 40분 녹화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그냥 QM6는 휘발유만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더 뉴 QM6 같은 경우에는 샘플로 해서 제일 인기가 있는 LPG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볼 테니까 다음 시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정보가 혹시라도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고 한다면은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밑에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생각, 의견도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히려 좋아요보다 더 좋긴 한데,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주제는요, QM6도 한번 해주세요 라고 이제 간단하게 댓글 남겨주신 분 덕분에 해야 되겠다 해갖고 만든 거고요. 궁금하신 차가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많이 찾으시는 인기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QM6는 제가 올린 지 하도 오래돼갖고 아마 올해 처음일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부랴부랴 제작한 거고, 렉스턴 스포츠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랜저 IG도 빨리 해보고 싶고, 하이브리드 종류도 빨리 해보고 싶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께서 찾는 매물 중에 너무 빈기 말고 어느 정도 선호되는 인기차 같은 경우에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점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